안녕하세요. 2023년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조인트 심포지움에서 임신 중 CMV에 대해 발표하게 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일동입니다. 이번 발표는 산모의 CMV 감염 진단, 태아 CMV 감염 진단 및 산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의 감각, 신경성 청력 손실의 가장 흔한 비유전성 원인이며 시각장애, 인지장애 및 신경발달 지연의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임신 중 원발성 CMV 감염 진단을 받은 산모에게는 선천성 감염 위험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50%이며 감각의 심각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 1차 CMV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의 경우 진단은 이뮤글로빈 G의 시러 컨버전 또는 이뮤글로빈 M의 양성, 이뮤글로빈 G의 양성 및 낮은 이뮤글로빈 G의 에비디티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양수천자는 태아 선천성 CMV 감염을 검출하기 위한 산전 진단 도구로서 최선의 선택이며 임신기간 21주 초과, 산모 감염 6주 이후에 시행됩니다. 네 번째는 현재 원발성 CMV 감염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임산부에 대한 정기 선별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시클로버 또는 발라시클로버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나 메뇨클로빈을 이용한 산전 치료는 연구 프로토콜의 일부로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CMV를 알아보면 CMV는 사람에게서 매우 흔하여 가임기 여성들의 CMV 항체 양성률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100%에 이르며 선진국에서는 50에서 85%의 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출생아의 1에서 2%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천성 CMV 감염률은 1.2%로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빈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CMV 감염은 풍토성이거나 계절적 변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MV 혈청학적 유병률은 국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높은 혈청학적 유병률은 모유 수유, 밀집된 주거생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유색인종, 주간 어린이 돌봄, 그리고 활발한 성생활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천성 CMV 감염률은 모체의 혈청학적 유병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진국에서는 생존율 약 0.7%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1에서 5%에 이릅니다. 가임기 여성의 이전 노출률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40에서 83% 범위입니다. 혈청 반응이 음성인 여성 중 1에서 4%는 임신 중에 1차 감염을 일으키며 이들 여성 중 대다수는 증상이 없습니다. 시러 컨버전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며 중상층 및 고소득층 여성의 1.6%가 임신 중 시러 컨버전을 하는 반면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3.7%가 시러 컨버전을 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전에 CMV에 감염된 여성은 다른 종류의 재감염이나 질병의 재활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활성화 또는 재발성 감염으로 선천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 산모 1차 감염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선천성 감염 빈도는 임신 첫 1분기에 약 30%에서 3분기에는 40에서 70%로 증가합니다. 자국 내에서 CMV 수직 감염의 빈도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그 빈도가 높아지지만 임신 초기에는 그 빈도가 노출 빈도가 낮지만 태아에 미치는 손상은 더 심각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분만 중 혹은 모유 수유를 통해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임신 중 산모 1차 CMV 감염으로 인한 태아 위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CMV에 감염된 신생아의 대부분은 출생 시 임상적 징후를 가지지 않지만 무증상 신생아의 18%에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이 있었던 신생아의 경우 절반 정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천성 CMV 감염에 노출된 신생아에서 나타나는 소견으로는 성장장애, 소두증, 간비대증, 황달, 혈소판 감소증이 있습니다. 출생 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중 최대 25%가 출생 후 첫 2년 동안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후유증에는 감각신경성 청력 상실, 시시비아의 지능지수, 인지결핍, 맥락망경, 발작, 사망 등이 포함됩니다. 산모가 임신 전반기 동안 1차 감염을 경험한 태아에게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은 선천성 CMV 감염의 가장 흔한 후유증이며 출생 시 나타날 수 있지만 출생 후 지연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CMV에 감염된 어린이들은 출생 시 징후에 상관없이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연속적인 임상 청각적인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조기 진단 시 비약물적 치료에 의해 청각 손실에 기인한 기능적 장애를 줄일 수 있고 언어 발달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CMV 감염은 신경발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징후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정신운동성 장애와 인지장애를 동반하고 약 50%는 시각장애를 동반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선천성 CMV 감염이 내성마비의 발병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감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의 CMV 재발성 감염으로 인한 태아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발성 CMV 감염은 산모가 CMV에 이전에 노출된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신생아 감염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발성 CMV 감염 여성 중 출산 시 증상이 있는 아기는 1% 미만입니다. 2세까지는 8%의 아기가 난청, 맥락막염 또는 소두증과 같은 가벼운 신경학적 후유증을 가질 수 있고 5세까지는 14%의 아기가 난청을 포함한 후유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성 감염을 가진 산모의 아기들 중 어느 아기도 후속기간에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산모의 원발성 CMV 감염은 어떻게 진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산전 초음파에서 CMV 감염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될 때 모체의 혈청학적 검사로 진단하게 됩니다. 조사가 필요한 가장 일반적인 초음파 소견에는 에코 발생의 태아의 장, 내실 확장 및 석회화, 태아 성장 제한 및 간 석회화, 소두증, 내실막하 낭종이 포함되겠습니다. 초음파에서 태아의 벤트로메갈리, 마이크로세팔리, 인트라카리널 칼시피케이션, 에코제닉 바울,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 아사이티스, 히타 하이드롭스 등이 관찰될 경우 CMV를 비롯한 태아 감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1차 감염 진단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시럽 컨버전입니다. 임신 중 CMV 혈청의 경우 양성 이물론 M을 가진 여성의 3에서 50%가 시럽 컨버전 되는 것에 비해 10% 미만이 선천적으로 유아를 감염시킵니다. 이모글로빈 M은 또한 1차 감염 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임신보다 상당한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모글로빈 M만으로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CMV 특이 이모글로빈 M 항체는 1차 감염이 아닌 경우에도 생성될 수 있고 다른 바이러스, 예를 들어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도 반응을 일으키는 등 위 양성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모글로빈 G 에비디티 검사는 이모글로빈 M 단독 검사보다 1차 감염을 더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1차 감염의 진단은 CMV 특이 이모글로빈 G 항체가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시러 컨버전이 보이거나 CMV 특이 이모글로빈 M 양성, 이모글로빈 G 양성이면서 낮은 이모글로빈 G 에비디티 소견이 보일 때 진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 감염은 혈청학적 검사로는 진단이 제한적입니다. 또 다른 인터페론 감마 방출 검사 또는 세포 내 사이토카인 염색은 면역력이 손상된 환자에서 진단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아 CMV 감염의 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 감염이 확인이 되고 태아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한 태아 후유증의 위험은 약 3%이고 부정적인 결과 위험은 약 8%입니다. 혈청학만으로 보면 후유증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태아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양수천자입니다. 제대천자 수는 양수천자와 유사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제공하지만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수천자는 태아 선천성 CMV 감염을 검출하기 위한 산전 진단 도구로서의 최선의 선택이며 임신기간 21주 초과 산모 감염 6주 이후에 시행됩니다. PCR 검사를 통해 CMV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산전 태아 감염을 거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수천자에 의한 CMV PCR 음성은
임신 21주 이상 또는 산모 1차 감염 후 6에서 7주 이상 수행한 경우 특이도가 97에서 100%입니다. 그러나 산모 노출 후 6주, 임신 21주 미만인 경우 양수천자를 실시하면 위험성 소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 21주까지 양수천자를 연기하거나 초기 음성 양수천자를 반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제디엘에서 선천성 CMV 감염이 출생 후에 징후를 가질 예측인자로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혈소판 수치, CMV 이뮤글로빈 M 항체, 그리고 CMV DNA 혈증을 포함하면 특히 조합했을 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천자의 민감도는 양수검사와 유사하지만 제대천자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양수천자가 진단검사에 권장되는 기본 방법입니다. 산모에게 양수천자로 감염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조언해야 합니다. 태아 감염을 평가하는데 영상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으로는 태아 감염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에서는 감염된 태아의 50% 미만에서 태아 감염이 있음을 시사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천성 CMV 감염 진단검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태아 또는 신생아 감염을 예측하기 위한 초음파의 양성 예측도는 35%였습니다. 선천적으로 감염된 태아에서 가장 흔한 초음파 소견은 인트라크라니얼 카시피케이션, 마이크로세팔리, 에코제닉 바울이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태아를 검사하는데 MRI가 사용되어 왔지만 그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뇌 영상은 특히 선천성 CMV에서 청력 상실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신경 발달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초음파 평가에 MRI를 추가하는 것에 관한 데이터는 선천성 CMV 감염 평가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A 그림에서 붉은 화살표는 약간 확장된 라테랄 벤트리클 안에서 있는 시스트를 보여줍니다. B 그림은 붉은 화살표는 내내 낭종, 노란색 화살표는 백질병변이 증가된 T2 강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CMV 감염에 대한 보편적인 선별검사가 권장되는지 알아보면 임신 중 CMV 감염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본발성 CMV 감염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임산부에 대한 정기 선별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CMV 감염의 대다수가 CMV 특이 이뮤노글로빈 G 혈청 양성인 여성에게서 기인하므로 산전 선별검사가 불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검사 또는 불필요한 임신 종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MV에 대한 산전 선별검사는 공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CMV 감염에는 어떤 치료법이 권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선천성 CMV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입증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치료와 예방 모두를 위해 CMV-HIG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HIG 군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심각한 상가적 부작용의 위험은 사용하지 않는 군에서는 2%, 사용한 군에서는 13%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에는 조산, 자간전증, 태아성장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HIG를 평가하는 한 개에 달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감염된 태아에 대한 항바이러스 요법을 보면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무작위 시험에서는 증상이 있는 유아의 청력자 예방에 간시클로버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실시된 소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태아 CMV 감염이 확인된 산모에게 발라시클로버를 투여하면 태아 CMV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하고 산모 및 태아의 치료 약물 농도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임신 중 경구용 발라시클로버가 선천성 CMV 감염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CMV-HIG와 발라시클로버 병용 치료가 태아의 선천성 CMV 감염에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용 능력을 보면 임신 중 CMV 감염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발라시클로버 2g을 하루 4회 경구 복용, CMV-HIG 200UI를 kg당 정맥 투여를 병용하여 임신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한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간시클로버나 발라시클로버를 이용한 산전 치료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나 CMV-HIG를 이용한 산전 치료는 연구 프로토콜의 일부로만 제공되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모의 1차 CMV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위생에 대한 교육은 혈청이 음성인 임신 여성의 혈청 전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CMV는 혈액, 소변, 자궁경부 및 질분비물, 정액, 모유, 눈물 또는 침 등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체액과 접촉 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CMV 감염의 예방은 모체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과 모체가 감염됐을 경우 태아로의 전파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CM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와 보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은 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과 성인에 비해 타액과 소변을 통해 CMV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CMV에 노출되는 두 가지 혈안 경로는 CMV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타액과 소변의 접촉과 성적 접촉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기저귀 교체 후 규칙적인 손 씻기는 CMV 노출과 감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흔하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CMV와 모유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만사에게 모유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32주에 태어난 몸무게가 1500g 이상인 아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MV가 음성이고 그의 수유부가 CMV 양성일 때 아기가 모유 속의 CMV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작은 위험이 있습니다. 유축된 모유는 CMV 전염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좋은 살균 될 수 있고 바이러스를 줄이기 위해 냉동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홀더 좋은 살균기, 그러니까 62.5도씨로 30분간 가열을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소멸되지만 일부 보호 구성 요소가 감소합니다. 72도씨에서 10초에서 15초 동안 가열하면 CMV가 소멸되고 더 많은 보호 구성 요소가 보존됩니다. 동결은 CMV 수치를 감소시키지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